네,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취준생들에게 필수 자격증 정보 그리고 하반기 공채 전략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블랙야크에서 CRM 예산관리와 고객 데이터 분석 등을 담당할 CRM 팀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경력이 8년에서 12년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스포츠나 아웃도어 브랜드 업무 경력이 있는 분과 보훈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고요. 모집 기간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크라운 혜태 홀딩스에서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이슈에 대응하고 사내 규정 관리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기타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할 신입 노무사를 채용합니다. 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요.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4일까지고요. 크라운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제과 남서울지사 광명영업소에서 영업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고요. 만 24세 남성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고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군필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1월 14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반도체 패키징 및 제품 생산, 제품 검사 및 품질 검수,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한 장비 조작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제조부문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고교 성적이 우수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 중 교대 근무가 가능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9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금요일의 남자죠.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자격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취업이 보인다 공식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정말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완연한 가을. 네. 이제 조금 겨울 냄새도 나지 않을까요? 네. 겨울이 조금 이제 왔나요? 예. 네, 빠릅니다. 네. 오늘 가을 추억을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제 뭐 겨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을 추억 대신에 오늘 해산물의 추억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이제 극비 사항인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자격증명, 네, 수산물 품질관리사 네. 자격. 지난주 방송 보신 분이면 뭐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지난주 시청자분들은 또 100% 오늘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맞춤형 추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춤형 추억. 네. 자, 지난주에 이제 먹거리 3종이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네. 농산물 품질관리사를 네, 소개해 주셨고 오늘은 수산물이잖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한 가지 더 먹거리 관련 자격증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극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네. 좀 기분에 따라서 오늘 2부까지 제가 하기 때문에 네. 기분이 좋으면 네. 제가 마무리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기분이 계속 좋아야 될 텐데 벌써 네. 걱정이네요. 네. 자, 매주 저희에게 추억파리와 함께 네. 자격증 정보까지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강신호의 추억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추억 알려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추억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네. 해산물의 추억인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산물, 수산물 참 풍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해산물 유명한 지역 참 많습니다. 예. 그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주도. 네, 제주도의 추억이 있는데요. 네. 제가 3개월 전에도 그 제주도를 다녀와서 네. 뭐 정말 자주 가는에도 불구하고 또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취업이 보인다 공식 그 미식남으로서 예. 미식남으로서 미남 아니고 미식남이구나. 네, 예. 식자를 좀 붙였습니다. 네, 예. 미식남으로서
맛집을 제가 많이 찾아다니는데요. 제가 음식의 추억이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맛집이죠. 제주도의 맛집, 해산물 맛집. 메뉴들이 또 떠오릅니다. 예. 옥동구이,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 성게 비빔밥, 멋지죠. 보말 칼국수. 제가 이렇게 침이 막 계속 이렇게 나와서 더 이상 이제 말을 잇지 못할 것 같은데 네. 그 문어가 올라간 해물라면. 네. 너무 맛있죠. 이렇게 또 공감을 잘해주시니까 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쯤에서 이제 네. 침이 너무 흘러내릴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다면 강신호 대표님의 네. 원픽은 네. 뭘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그 맛집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추억을 통한 그 음식 이야기를 네. 하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해산물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걸 오늘 한번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괜찮으시죠? 예. 네. 약간 집중 못 하시는 것 제가 같은데. 네. 어제 새벽에 들어왔다라는 걸 좀 아이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강신호 대표님의 추억 여행 맛집 이야기로 네. 문을 좀 열어봤는데요. 자,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수산물, 해산물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나 좀 날이 좀 쌀쌀해지면 더욱더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요즘은 또 방어회가 유행 아니겠습니까? 가을이니까.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해산물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생선 하나에도 조리법이 참 다양합니다. 구이도 있고 조림도 있고 회도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먹는 얘기 메뉴만 좀 계속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뭐 어떤 해산물 좋아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굉장히 또 엔겔 지수가 높으시고 또 맛집을 네.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 진짜 높죠. 네. 저는 네. 지금 딱 제주도 이야기를 하니까 전 딱새우 생각이 나네요. 딱새우 그렇죠.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이 질문을 받자마자 얼굴이 변했습니다. 저희 근데 굉장히... 취업이 보인다거든요. 맛집이 보인다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네. 맛집이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취업이 보일 수 있도록 얼마 전에도 제가 대하를 대량 구매해서 굉장히 맛있게 소금구이로 먹었는데 예. 제철에 먹는 우리나라 대하는 최고의 수산물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제가 유통업에 근무하는 제 멘티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중국 관광객분들이 우리나라 오시면 이 마트에서 김을 싹쓸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은 또 정말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우리의 음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품질이 정말 좋은 수산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추가 발주를 넣고 뭐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산물은 세계에서도 인기가 있고 이렇게 수요가 많은 품질이 높은 수산물이다,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면 그 반대의 추억이 있는데 네. 이 반대의 추억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이 메뉴 중에 회국수를 먹지 않으면 또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회국수를 먹고 식중독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음식에 제대로 데이셨네요. 네, 그래서 뭐 토하기도 하고 뭐 배탈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 그리고 회가 신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수산물의 특성상 부패하기가 쉽고 네. 그래서 유통 과정, 운송, 보관 그리고 조리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안전한 품질 관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먹는 얘기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이렇게 강신호 대표님이랑 역대 가장 즐거운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일단 맞습니다. 저도 해산물 참 즐겨 먹고 네. 하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너무 더울 때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뭐 굴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좀 식중독이나 여러 그렇죠. 뭐 맞습니다. 발병할 수 있는 것들이 해산물 사이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품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물 품질 관리사 상당히 좀 중요한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식품의 품질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100번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소개했던 농산물과 그리고 오늘 소개할 수산물까지 정말 우리 음식 자체가 식자재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자격증이기도 하고요. 예. 그 수산물을 품질 관리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메뉴와 맛, 건강까지도 책임지는 오늘 자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엔겔 지수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한테도 참 중요하고 조세현 아나운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인데 우리 외식, 식품 그리고 수산물을 참 우리나라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통계상, 뭐 통계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통계상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1등으로 수산물을 소비하는 나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소비하고 선호하는 식자재인 오늘 수산물 관리사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자격이 바로 수산물 품질 관리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가까운 나라, 그 섬나라인 일본이 굉장히 좀 수산물 소비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아무래도 인구수 때문일까요? 네, 놀랍네요, 그거는. 네, 저희가 아마 일본보다 한 제가 알기로 1kg 정도가 더 소비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농산물 관리사 이야기를 하다가 좀 느꼈지만 농산물의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우유도 들어갔고요. 네. 또 꿀도 들어가고 네. 그래서 좀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도 사실 물에서 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니까 범위가 엄청 넓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 농산물 하면 이제 우리가 농경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모든 물건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축산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말씀 주셨던 빨간 고기, 빨간 고기를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갖고 축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물에서 나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바다, 강, 모든 포함한 하천까지도 포함해서 나오는 것, 바로 수산물이고요. 그 민물고기까지 포함인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좀 이제 구분을 좀 드리자면 네. 해산물이라고 흔히 또 말씀하시는데 해산물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나는 그렇죠. 이제 산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한자로 말씀드리면 물 숫자에 나을산, 물건 물자 이렇게 해서 한자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물에서 나는 모든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패류, 또 해조류, 그리고 김, 파래, 다시마, 미역 등과 같은 수산 식물이 있고요. 물고기죠. 붕어, 고등어, 갈치, 연어 같은 물고기로 또 나뉠 수 있고 또 수산 동물이죠. 조개, 불가사리, 게, 고래 등과 같은 이 수산 동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산물 품질 관리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수산물 품질 관리사는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해당 기관에서는 수산물 품질관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자격의 주요 업무죠. 이 업무가 참 중요한데 업무에 대한 확인을 드리면 이 수산물의 등급 판정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수산물의 생산, 그리고 수확이죠. 그리고 품질관리 기술 지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수산물의 출하 시기가 참 중요한데 출하 시기 조절, 그리고 품질관리 기술 지도, 수산물의 선별, 저장, 그리고 포장과 운영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는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농산물이죠. 품질관리사와 동일하게 상품 개발까지 진행을 하고 브랜드 개발, 그리고 물류 효율화, 판촉과 바이오 관리까지 진행하는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자격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죠. 그리고 공공기관, 지역 수협도 있고요. 그리고 수산물 품질관리원, 그리고 수산물 산지의 유통 조직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식품회사, 지자체 환경시설이죠. 그리고 어업단체, 연구기관과 품질관리사까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과 법인 설립까지 가능합니다. 뭐 온라인으로 굉장히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죠. 수산물도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해서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신데 이렇게 모든 비즈니스까지 가능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난주에 이제 방송 전에 저희끼리 좀 잠깐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작가님이셨죠. 이 수산물 품질관리사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좀 특별한 에피소드를 또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대표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께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는 이야기였는데 이때가 정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 사건이죠. 강릉에 들어올 때는 분명히 일본산이었는데 수산물이 포항을 거쳐서 그리고 부산을 갔더니 갑자기 러시아산으로 바뀌어서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릉에서 배가 도착을 해서 그렇죠. 물건을 컨테이너 트럭에 실어서 네. 이동을 하는 동안 네. 바꿔치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름만. 원산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들어온 상태 원산지 일본 물건이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름만 이렇게 바꿔치기 돼서 포항, 부산에서 원산지가 변경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그러니까 인터뷰도 뭐 조용히 몰래 했겠죠. 원래 러시아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러시아산인 줄 알았다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를 잘못한 거죠. 표시 위반인데요. 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방사능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는 정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당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정말 뭐 많은 분들이 네. 해산물 못 믿겠다. 맞습니다. 예, 다 일본산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또 일본에서 그 당시 그 방사능 물질을 바다로 방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 전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바다로 흘러나왔던 방사능 물질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죠. 후쿠시마 원전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94만 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발표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일본 수산물이죠.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내용을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7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물질은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다. 예. 만약 일본이 94만 톤의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해양수산부, 외교부가 일본 수산물과 식품의 전면 수입 금지까지 적극 고려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의견이 나올 네.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지켜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이 안전에 대한 내용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반가운 소식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제 한우처럼 국내 수산물도 이력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국내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이력제 시행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력제가 수행되는 수산물에는 이처럼 식별번호가 붙어 있고요.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네. 이렇게 편하게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입하고 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을 위한 안전한 수산물에 관한 이력제 시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시행 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드리면 인천광역시에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을 29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긴 이야기를 해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수산물 품질 관리사의 일이고 또 해당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앞부분 정말 많이 길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수산물이 중요하고 안전성이 중요하고 앞으로 이 분야가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을 해드린 건데요. 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산물 연구기관 그리고 수협, 지자체 해양수산 관련 부서죠. 그리고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공공기관 단체 그리고 기업 등으로 취업 영역이 계속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취업처를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네. 공공기관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수산직 공무원 시험에서의 가점과 우대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전남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산물 품질관리사를 채용하는 이 가공업체, 유통업체죠.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을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수산물 품질관리사를
따고 있다면 취업에 훨씬 더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취업할 때 영업, 뭐 유통, 그리고 물류 관리에 함께 취득하는 취준생분들이 많으신데 함께 해당 자격을 취득한다면 취업 시에 시너지가 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분야에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자격증이 좀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희가 좀 본론을 이야기해보죠. 합격률. 저희가 지난주에 합격률 너무 낮아서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탁 걸린 느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 어떻습니까? 너무 낮다라고 이제 또 말씀 주셨는데 이거 또 제가 또 소개하기가 조금 이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거짓말. 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에 이제 좀 부응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3년간 평균 합격률을 제가 갖고 와봤거든요. 1차는 36%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2차는 12%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 정말 유사하게 2차가 참 많이 어렵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더욱더 긴 시간을 가지고 안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 품질관리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뭐 1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귀하고 희소성이 높은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 직업으로서의 전망이 참 좋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산물 품질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격률이 낮다는 거는 역시나 좀 이 자격증에 있어서의 전망이 밝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응시 제한이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모두 지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취득 용이성이 높고요. 수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의 시험 과목 그리고 합격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 농산물 품질관리사와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 법령이죠. 그리고 수산물 유통, 그리고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수산 일반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2과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그리고 수산물 등급 판정 실무로 진행이 됩니다. 1차 같은 경우는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그리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이어야 합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차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필기죠. 네, 맞습니다. 이 주관식이죠. 그렇죠.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본서 그리고 기출문제집 함께 열심히 푸셔야지 좀 이렇게 서술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연 1회로 진행이 됐잖아요. 비슷합니까? 네, 농산물 품질관리사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고요. 연일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접수부터 합격까지 1, 2차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조정을 잘해서 플랜을 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년에 한 번이니까 정말 독하게 공부를 해야 또 다음 1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텐데 어떤 공부법을 좀 추천하시는지요? 네, 공부법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개인의 역량과 그리고 지식, 경험, 뭐 전공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보통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일 3시간 기준 그리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이라는 말씀이요. 관련 지식이 거의 없거나 전공이 아닌 분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분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평균을 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해당 자격 취득하신 분들 인터뷰도 하고 제가 여쭤보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제가 평균을 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공하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취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간과 독학의 방법 2가지를 제가 평소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인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실 때 투자하시면 정말 수월하게 좀 안전하게 따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독학을 하신다면 우선은 뭐 2가지를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독학을 하신다면 기출문제집 그리고 기본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 400시간 이상을 좀 이야. 투자하시면 네. 좀 안전하게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험에 맞춰서 그 단기간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따실 수 있다. 그래서 취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네.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일들을 한 10시간 이상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벼락치기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집중력 높은 분들. 네, 맞습니다. 단어로 따지면 이제 이게 네. 벼락치기죠. 네. 예. 근데 그 전에도 열심히 준비하시다가 그 기간에 또 집중하는 거니까 네. 벼락까지는 아니고 뭐 번개? 네. 번개? 번개도 빠른가요?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산물 품질 관리사 어떤 분들에게 이 자격증 추천하시는지 이유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멘티들을 이제 가르치고 멘토링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적성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적성이 얼만큼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무 역량, 역량 키워드가 참 중요한데 우선 기본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명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그리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칙을 좀 지키는 분들, 네. 그래서 원칙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칙을 잘 지키는 수행하는 분들 지원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품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매니지먼트 전반까지의 이 프로세스별 수행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수행에 대한 역량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함을 강점으로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내가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수산물 품질관리사에 도전하시고 싶은 취준생 분들에게 또 응원의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 수산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맛있습니다. 네, 수산물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다 이용하시고 많이 먹거리로 이용하시는데 그만큼 안전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맛있게 먹다가 배탈이 났는데요. 네, 배탈 나지 않게 식중독 걸리지 않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는 도전해서 꼭 취득하시고요.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수산물의 인재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1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니까요. 기분이 좀 좋아 보이시니까 네, 살짝 또 스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네. 2부에 제가 또 나온다는 사실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2부는 공채 특집으로 자소서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핵심 스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 그거 다음 말고요. 주 자격증 네. 스포요. 저도 이제 이 멘트를 하고 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여유가 좀 있네요. 네, 좀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다음 주죠. 네, 다음 주는 식품 기사입니다. 예, 식품 기사. 네, 맞습니다. 식품 기능사부터 쭉쭉 올라가는 네. 단계별 자격증인데 식품의 끝판왕이다라고 끝판왕.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먹거리 3종 세트는 다음 주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2부에도 출연하신다고 직접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비밀로 그러니까, 했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희 또 네, 김이 좀 서프라이즈 빠졌네요.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채널 고정 또 네. 강신화 대표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십니까? 제가 또 이걸 갖고 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2부에도 제가 나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널 고정!